KPI 평가 제도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목표 수립의 방법론 정도로 OKR 개념을 소개하고 싶을 때, 이게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다른 준비 없이도 바로 그냥 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쉽게 접근하실 때가 많거든요. OKR이랑 기존의 KPI가 운영 방식, 프로세스에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은 미리 고민하고 회사 내부 방침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직원분들이 듣고 나서 혼란이 덜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업 장영학입니다.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OKR 도입에 대한 문의가 전반적으로 좀 많아졌습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을 하다 보면 우선 OKR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입니다. 또 OKR 이야기가 나온 계기라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쭉 설명을 해주시겠죠. 우선 여기서부터 케이스가 좀 나뉩니다. 우리 회사가 OKR을 도입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대표님이나 경영진이 의지가 있어서 정식으로 OKR을 도입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OKR을 도입한 건 아닌데 기존의 KPI 평가 제도에서 연간 목표를 잡을 때 OKR 개념을 일부 활용해보자 하는 차원이거나, 여기서 전자 쪽이라면 사실 그냥 스타트업처럼 백지 상태에서 OKR을 도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강의나 자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신 나중에 OKR하고 평가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후자 쪽입니다. KPI 평가 제도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목표 수립의 방법론 정도로 OKR 개념을 소개하고 싶을 때, 이게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다른 준비 없이도 바로 그냥 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쉽게 접근하실 때가 많거든요. 물론 정식으로 OKR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신경 쓸 게 적기는 하지만 OKR이랑 기존의 KPI가 운영 방식, 프로세스에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은 미리 고민하고 회사 내부 방침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직원분들이 듣고 나서 혼란이 덜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각 팀의 목표를 정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OKR은 궁극적인 오브젝티브, 미션을 향해서 조직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킵니다. 저는 OKR의 여러 장점인 도전, 정렬, 자율, 집중 중에서도 이 조직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킨다 라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회사 이름이 온라인업인 이유가 있어요. 정렬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목표 수립 과정에서 우리 팀의 상위 조직 또는 하위 조직하고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도 상에서 바로 위아래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오브젝티브를 위해 협업해야 되는 관계라면 목표를 세울 때부터 같이 그걸 논의하고 그게 서로의 목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OKR은 트리 구조로 서로 어떻게 기여하는 관계인지 정렬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KPI 평가 제도에서는 각 팀의 목표가 뭔지만 관리할 뿐 이 목표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목표는 달성했는데 이게 합쳐졌을 때 공동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협업을 해야 하는 두 팀에서 한 팀에서는 이게 중요한 목표로 잡혀 있는데 저쪽 팀에서는 목표로 안 잡혀 있어서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OKR 개념을 배워서 우리 팀 목표 세우는데 한번 활용해 본다 하는 거랑 OKR의 정렬 개념까지 활용해서 각 팀의 목표를 연결시켜 본다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전자까지만 하고 말 것인지 후자까지 한번 도전해 볼 것인지에 따라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 강의 중에 강조해야 되는 내용에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실제 목표 수립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물론 후자가 처음 할 때는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도 연관이 있는 이슈인데
팀 목표를 다른 팀에 공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렬 관계가 보인다라는 건 결국엔 전사의 목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OKR은 전사 공유가 기본이고 뭔가 내부에서도 비밀이거나 민감한 게 아니라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PI는 조직도의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팀 목표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팀원들이 자기 팀 KPI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OKR을 강의하면서 정렬을 강조하면 우린 다른 팀 목표 뭔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서로 다 볼 수 있다는 얘긴가? 아니면 우리 회사 제도가 뭔가 지금 잘못된 건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개인 목표까지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OKR을 만들 때 개인 OKR까지는 내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팀 OKR을 만들고 팀의 키 리절트와 이니셔티브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내부 경쟁을 줄이고 팀워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나 업적평가할 때 팀 단위로만 평가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개인별로 역량평가를 넣어서 평가를 하죠. 그런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성과평가, KPI 목표도 개인 단위까지 운영을 하던 회사들은 목표 수립의 OKR 개념을 활용하면 나중에 개인별로 다 OKR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워크숍을 할 때 팀 OKR까지만 언급을 하고 개인 OKR 이야기를 안 하거나 어쩔 때는 아예 개인 OKR을 만들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미리 저랑 입을 맞춰놓지 않으면 메시지가 좀 꼬일 수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조금 마이너한 문제인데 분기 단위로 성과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KPI로 성과 관리할 때는 보통 연간 목표 하나만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연간 목표를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OKR 개념을 교육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OKR은 회사나 그 바로 아래 사업부 차원 정도는 연간 OKR로 두고 그 하위 조직들은 거기에 이번 분기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분기 단위 OKR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실습을 할 때도 평소에는 우리 팀에 분기 OKR을 만들어 보게 시키거든요. 그런데 연간 목표만 운영한다면 분기 OKR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회사의 방침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인사팀 차원에서는 각 팀의 연간 목표만 관리를 하더라도 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팀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기 OKR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OKR은 만든 이후에도 주간회의나 CFR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간 목표만 작성해 놓다 보면 그 중에 이번 분기에는 상관없는 내용도 많을 거거든요. 있더라도 굉장히 하이 레벨의 이야기만 있고 디테일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그걸 보면서 주간회의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OKR 개념을 활용하실 거라면 팀 내부에서 분기 OKR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OKR을 정식으로 도입한다기보다 기존의 KPI 평가 제도 하에서 목표 수립 과정에 OKR 개념을 한번 부분적으로 적용해 보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 교육 담당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아래 설명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